일개 논리 피치 증명 시스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선행 지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명제 논리 증명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명제 논리에서 증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표, 그리고 진리표를 사용한 그 명제 논리의 의미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두고, 당연히 일개 논리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논리식은 기호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기호들은 익숙하죠? 이 결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에 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 기호들이 들어가고, 혹은 여기에 대응하는 이런 기호들을 키보드로 쳐도 기호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기호 두 개가 보이는데요. 먼저 이거를 클릭을 해볼까요? 이걸 지우고 클릭. 이렇게 영어 대문자 A를 위아래를 바꿔놓은 모양입니다. 두 번째 거는 영어 대문자 E를 좌우를 바꿔놓은 그런 모양이죠. 새로운 기호를 배울 때는 먼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거는 for all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호 뒤에는 이 x 이런 변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for all x. 우리말로 하면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요 기호는 exis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exists y, 이렇게 exists y. 우리말로는 적당한 y가 존재하여,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두 기호들은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좀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읽기에는. 이 두 기호를 한정 기호라고 불러줍니다. 한정 기호. 그러니까 이런 for all과 exist는 한정 기호라고 읽고요. 영어로는 이걸 quantifier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하면은 양화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기호들은 이 양, quantity랑은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이런 그 x와 y라는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 기호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 기호 뒤에 이런 변수가 붙으면 요거를 한정사라고 하죠. 이것도 한정사, 뭐 for all 한정사, exist 한정사, 뭐 그래도 되겠지만 전칭 한정사, 혹은 존재 한정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칭 한정사, 존재 한정사. 이건 전칭 한정기호, 존재 한정기호. 그럼 요 기호들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요 기호는 아주 잘 알죠. equal이죠, equal. 등호죠, 뭐 등호.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요 결합자 기호하고 한정 기호는 클릭을 하거나 혹은 밑에 요 키보드 키를 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전부 다 마우스입니다. 이런 키보드가 없죠. 그냥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대응되는 그런 키보드는 없습니다. 이퀄은 당연히 이퀄은 있으니까 이건 그냥 키보드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 없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는 기호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거는 그냥 키보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기호는 보통 키보드의 그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그리고 요 기호도 있죠. 작다, 크다도 있죠. 이런 거는 키보드에 없는데, 여기 잘 보면은 컨트롤하고 작다 기호를 치면 되죠. 이게 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소로 속한다는 뜻인데, 컨트롤하고 대괄호, 왼쪽 대괄호를 치면 되네요. 이거는 없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이 기호를 넣으려면은 키보드는 방법이 없고 반드시 이 클릭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는 키보드에 기호가 있고 어떤 거는 키보드에 기호가 없지만 그래도 컨트롤하고 뭐를 키보드를 치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없고 클릭을 해야만 됩니다. 알파 같은 거는 그냥 클릭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제 기호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공부하게 될까요? 논리식이죠. 당연히 논리식. 그래서 명제 논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논리식이죠. 일개 논리에서도 이런 거를 논리식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논리식만 다룰 거라면 우리가 일개 논리를 공부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명제 논리로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개 논리는 어떤 형태의 논리식을 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dx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는 x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제 논리에서는 a, b, c는 각각 가능성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논리식에서 8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참 거짓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합이. 하지만 여기서는 그 x의 값에 따라서 정말 무한히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2번 라인 문법 오류입니다. 여기 무슨 오류가 있죠? 사실은 이 자체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A가 있죠? 여기도 A가 있죠? 여기서는 이 그 인수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그 명제인데 여기서는 인수 X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 X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시 기르기를 했을 때 아무런 오류가 떠지지 않죠. 다시 해볼까요? 이거를 지운다거나 그러면은 오류가 나오죠. 혹은 여기가 인수가 2개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그래도 역시 오류가 나올 겁니다. 역시 오류가 나오죠. 사실 여기서 1번이 오류냐 2번이 오류냐 어떤 것이 오류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는 순간 프루프 모드는 A는 인수를 2개 취하는 술어 predicate, binary predicate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수가 하나니까 이게 잘못했다. 그래서 2번이 오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면은 이번에는 3번이 오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2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A라고 하는 대문자 A라고 하는 기호는 unary predicate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 가지는 그런 수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인수가 2개니까 여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고 그런데 일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런 형태의 논리식이죠. 여기 한정사가 붙었죠. 모든 x에 대해서 ax가 참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의 0다. 그러면 1번이 참이라면 2번이 참이 되죠. 그러니까 1번으로부터 2번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을 이렇게 전제로 취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추론 규칙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겁니다. for all 소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for all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감사는 맞죠. 사실 여기서 for all 소거라 하면은 이것도 for all 소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for all 소거는 이 한정사를 제거하고 그 변수 부분에 이 x 부분에 뭐를 넣어도 됩니다. 3 이래도 되죠? 3만 되는 게 아니고 3 더하기 5 이래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f의 5다. 혹은 3 더하기 f5의 y 나누기 x다. 그래도 역시
문법에 전혀 지장이 없고 줄검사해도 됩니다. 즉, 이 1번 논리식은 임의의 x에 대해서 ax가 참이니까 이 x 자리에다가 이런 임의의 값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도 역시 2번은 1번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정말 뭐든지 다 되느냐? 뭐든지 다 되진 않습니다. 그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2번 라인 문법 오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bx는 b가 수로잖아요. 그러니까 bx는 x의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x는 어떤 논리식이죠. 여기 논리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논리식이 아니라 어떤 논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 더 엄격하게 도대체 논리식이 뭔가, 논리항이 뭔가, 그리고 수로가 뭔가, 변수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일개 논리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먼저 결합자가 있죠. 이렇게 not and or 이면, 이면이 무슨. 그 다음에 한정기호가 있죠. 전칭 한정기호, 존재 한정기호. 그 다음에 개체변수. 이건 여기 있네요. 위에는 없고 여기 있네요. x 뭐 이런 거, y, z, u, 뭐 x1 얼마든지 있고. 여기서 그 1번과 2번은 논리적 기호라고 합니다. 논리적 기호. 그리고 보조기호라는 게 있죠. 괄호나 쉼표. 이 괄호를 여기 썼죠. 만일 여기다가 뭐 이렇게 했다면은 아이고. 그때는 쉼표를 썼죠. 그래서 쉼표와 괄호 같은 거는 보조적으로 자체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죠. 다만 다른 논리 기호들을 이렇게 분간해주고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논리 기호, 이 논리적 기호들의 의미는 추론 규칙, 이것을 통해서 의미가 규정됩니다. 여기서 혹시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기호들의 의미는 의미론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집합론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문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추론 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 and B로부터 A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nd라는 그 기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뜻에서 이 구문론적으로 의미를 규정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로기호, 함수기호, 상수기호라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기호들이 더 있습니다. 얘네들은 논리 외적 기호라고 합니다. 논리 외적 기호는 추론 규칙을 통해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먼저 보죠. 수로 기호는 영어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프루프 무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수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프루프 무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증명 시스템에서 인수의 개수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인수의 개수가 0죠. 여기는 BX. B라고 하는 수로 기호는 인수 개수가 1개입니다. unary predicate. C는 인수가 2개니까 binary predicate. GCD는 이거 뭐야? greatest common divisor.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말하는 건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면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ternary predicate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런 기호들을 요 수로 기호들을 변수의 앞에 썼죠. 여기 보면은 이 수로 기호가 요거 작다 요건데 이렇게 변수 사이에 썼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운데 쓰기다 합니다. 영어로는 infix notation. 이렇게 썼다면은 요거는 앞에 쓰기 노테이션이죠. prefix notation. 하지만 통상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게 다 수로 기호, 바이너리 수로 기호네요. 이것도 바이너리 수로 기호. 이렇게 가운데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함수 기호. 이거는 영어 소문자 FGH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fx,
unary 펑션이고 gxy, g가 이제 바이너리 펑션 심볼이라는 얘기고 high5z 이렇게 high5가 unary 펑션 심볼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하기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가운데 쓰기를 쓰죠. 이렇게 앞에 쓰기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뭐 x, cap, y 교집합 같은 것도 이렇게 함수기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기호. 상수기호는 이 영어 소문자 A, B, C, D로 시작하면 그런 문자열은 전부 상수기호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B1, C, Socrates. C를 이렇게 소문자를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상수기호인데 대문자를 쓰면은 이 프루프무드가 그 수로기호로 오해할까봐 앞에 C를 갖다 붙인 그런 거죠. 숫자 0부터 9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논리적 기호들은 추론 규칙을 통해서 의미가 규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논리외적 기호는 가설, 이런 기호들을 포함한 논리식에 대한 어떤 논리식으로 이루어진 가설 혹은 공리라고도 하죠. 액시엄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의 의미가 규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논리식을 만들 수 있는데 논리식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논리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변수기호와 상수기호는 그 자체로 논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A1, A2 이게 논리항이죠. 이런 거. 그리고 뭐 4 이런 것도 논리항이죠. 혹은 X 이런 건 논리항이죠. 변수기호니까. 그 다음에 F가 일항함수 기호이고 T가 논리항이면 F 괄호 열고 T 괄호 닫고는 논리항이다. F가 만일 이항함수 기호라면 즉 바이너리 펑션 심볼이라면 두 개의 논리항이 필요하죠. 두 개가 같아도 됩니다. 꼭 다를 필요는 없고 T1, T2 이렇게 논리항이다. 이거는 이제 함수 기호를 앞에 쓰기 한 건데 이렇게 가운데 쓰기도 됩니다. 물론 T1 더하기 T2 이건 논리항입니다. 그다음에 F가 일반적으로 n항 함수 기호라면 이렇게 n개의 논리항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괄호와 코마를 적절히 사용해 가지고 논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식. A가 제로항 수로기호이면 A는 논리식이다. 이거는 명제 논리에서와 똑같습니다. 명제 논리의 논리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리식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보통 이 항을 받아들이죠. 인수를 한 개, 두 개 혹은 여러 개 받아들이는데 A가 1항 수로기호이고 T가 논리항이면 A, T는 논리식이다. 그 다음에 A가 2항 수로기호이고 T1, T2가 이 두 개의 논리항이 있다면 이런 게 논리식이다. 이거는 이제 A가 앞에 썼는데요. 앞에 쓰기 노테이션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T1 equal T2 혹은 T1 less than T2 이렇게 가운데 쓰기를 해도 논리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2항 기호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항 기호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논리식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원자 논리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atomic formula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명제 논리에서는 뭐 애토믹 포뮬라가 아주 간단했죠. 명제 논리식에서는 원자 논리식은 그냥 그 명제 문자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이 일개 논리에서는 원자 논리식도 약간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것들은 컴파운드 포뮬라, 즉 합성 논리식인데요. 일단 이거 모순 기호 하나만 딸랑 있는데 이것도 합성 논리식이라고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가 논리식이면 not 알파가 논리식이다. 잘 알고 있고 이건 명제 논리식이랑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일개 논리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for x 알파 혹은 exist x 알파는 논리식이다. 이 괄호는 오해 여지가 없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개의 논리식이 있다면은 알파 엔드 베타, 알파 우와 베타, 알파 이면 베타, 알파 이면이 베타 이런 것들이 다 논리식이다. 이거는 명제 논리에서와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까지 일개 논리에서의 기호, 논리항, 논리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론 규칙과 간단한
일개 논리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